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박스 플랫 아니면 혹은 박스 위스커 플랫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놨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우리가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주어진 변수가 뉴메릭 변수라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점산도라고 하는 스케일러 플랫을 그리게 되는데 그 가로축도 수치 예, 로 되어 있고 세로축의 변수도 뉴메릭 밸류로 되어 있다면 뉴메릭 밸류를 갖는다면 그러면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을 때 우리가 얻는 결과는 이러한 형태의 어, 스케일러 플랫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림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변수 하나가 범주형 변수란 말이에요. 이제 카테고리의 형태를 갖습니다. 예, Monday, Tuesday 이렇게 Wednesday. 이제 이 경우에는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박스 플랫 혹은 박스 위스커 플랫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박스 앤드 위스커 플랫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월요일에 이러한 형태의 처음 보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튜즈데이도 비슷한 형태의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 맨 위에 점이 하나 있고 맨 밑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R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뭐 지나치게 큰 값 혹은 지나치게 작은 값을 갖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장에서 잠깐 봤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두 개의 관측치는 아웃라이어라고 우리가 간주해서 이제 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값, 여기서 최대값이면 가장 지금 이게 우리가 먼데이라고 한번 해보죠. 월요일 경기 중에서 월요일 경기가 뭐 4월, 5월, 6월, 10월까지 월요일 경기가 이제 제법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관중 숫자가 제일 많았던 경기 이런 뜻이겠죠. 최대값 그때의 관중 숫자고요. 예, 최소값은 가장 관중 숫자가 적었던 경기에서의 관중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값은 가장 가운데 위치한 관측치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 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가장 작은 값이고 맨 왼쪽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값입니다. 이게 가장 작은 값이고요. 이게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값이 가장 큰 값, 맥시멈이라고 했을 때 미디언은 5개가 있으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미디언이겠죠. 평균은 이 5개를 다 더해서 이제 5로 나누어 준 것이고요. 미디언은 가운데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 10, 100 이렇게 뭐 5개의 관측치가 있다고 했을 때 평균은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것이고 미디언은 3입니다. 3. 정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퍼스트 쿼타일과 이게 로어 쿼타일일 거예요. 이거 어퍼 쿼타일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로어 쿼타일입니다. 예, 퍼스트 쿼타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입니다. 여기. 네. 그 다음에 이게 third 쿼타일, 그 다음에 first 쿼타일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이 박스가 보여주는 것은 first 쿼타일과 third 쿼타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측치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이렇게 있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해 있는 이 관측치를 우리가 미디언이라고 하고요. 중위값이라고 부르죠. 보통 미디언이라고 하고 4분의 1의 위치에 있는 바로 이 값, 4분의 1, 이 값을 반드시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부터 0부터 100까지 제가 예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10은 여기 있습니다. 10은 여기 있을 것이고요. 1은 여기 있습니다. 2, 3 여기 있잖아요.
사실 미디언이 어디 있는 거냐면 미디언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에 어떤 값을 표시를 할 때 지금 미디언은 3이니까 여기 있는 값이고요. 위치로 했을 때 가운데 있다는 뜻이지 수직선상에 좌표를 찍었을 때 그때 미디언이 반드시 이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세 번째 값이 미디언이니까 미디언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쿼타일은 4분의 1 위치에 있는 값이고요. 뭐 대충 이거라고 해보죠, 그렇죠? 예. 얘가 퍼스트 쿼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third 쿼타일이 이제 10이 되겠죠. 그러면 퍼스트 쿼타일과 third 쿼타일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가 인터 쿼타일 레인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요 거리를 그러니까 third 쿼타일과 first 쿼타일의 차이를 인터 쿼타일 레인지라고 부르고 이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2와 10 사이 여기 그림이 좀 엉망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인터 쿼타일 레인지가 되겠죠. 뭐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어디에 있고 4분의 3의 위치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의 레인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맥스와 민 사이의 차이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뭐 더 자세한 개념들은 여러분 통계학이나 뭐 이런 과목들도 수강을 하셨으면 또 배우셨을 것이고 또 수강하시면 보다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Summary Statistic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R Introduction에서 잠깐 봤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5페이지에 우리가 얻은 결과가 이제 바로 이런 형태의 박스 위스커 플랫이고 제가 이제 만든 그림도 똑같은 형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ursday 같은 경우 보시면 관중 숫자가 적었던 날은 매우 적고요. 그다음에 많았던 날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민과 맥스 사이에 이제 차이가 좀 큰 편이고 Thursday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일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중 숫자가 뭐 많지는 않은 편이죠. 물론 수요일보다는 많지만 그런데 이제 인터쿼타일 레인지가 third 쿼타일과 first 쿼타일의 차이라고 했는데 수요일 경기와 비교했을 때 목요일 경기의 인터쿼타일 레인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값과 4분의 3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값의 차이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목요일에 something이 있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관중 숫자가 제일 적은 날은 이거 무슨 날이죠? 먼데이입니다. 먼데이. 먼데이에 야구 보러 가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오더드 데이 오브 위크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 잘못 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앞에 동영상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어서요. 이게 모두 이게 지금 바로 전 동영상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니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앞에 그려놨던 그림 바로 전 동영상은 이제 그림을 그렸다가 다 R 프로그램을 이제 다 닫아버렸고요. 다시 이제 지금 동영상은 새로 이제 R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조금 착각을 해서 그림을 먼데이부터 안 그리고 다른 변수를 썼습니다. 데이 오브 윅을 썼습니다. 이제 먼데이부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먼데이의 전반적인 중위값 관중 숫자가 뭐 평균은 아닌데 중위값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인터쿼타일 레인지로 봤을 때는 이제 목요일 경기가 좀 더 심하고요. 토요일의 경기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이제 관중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건 화요일 경기죠. 화요일 경기에 비교적 관중 숫자가 중위값으로 봤을 때 많습니다.